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구문책에서 하나만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빈칸하고 그리고 순서하고 삽입에 관한 이야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번을 살펴보면 1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서 author는 뭐 저자 혹은 연구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저자나 연구원들이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시도합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역시 오늘은 약간의 구문 얘기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뭐뭇을 시도하다 그랬을 때 attempt는 항상 뒤에 투부정사 쓰는 거 그거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지금 요거 딱 보이죠. it이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that이야 이렇게 딱 보이고요. 중간에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 형태로 좀 삽입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별거 아닌데 이걸 최근에 평가원에서 어법 문제로 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make 다음에 it을 딱 쓰게 되면 그리고 뒤쪽에서 보통 형용사나 이제 명사 형태를 많이 쓰죠. 그렇죠? 형용사나 명사 형태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뒤쪽에 이제 투부정사 형태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도 많이 써요.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그 다음에 의문사, 보통 의문사는 what을 많이 쓰죠.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이제 문장들이 쭉 나왔을 때 한 문장 안에 it과 투부정사가 보인다. 아니면 it과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보인다. 그러면 가짜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짜 진짜.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제 목적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당연히 뭐가 될 것이고 가짜 목적어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형용사라든가 명사, 특히 형용사를 생각해 볼까요? 형용사는 가까이 있는 명사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가까이 있는 명사가 양쪽에 싹 다 바로 뭐야? 여기는 이제 앞에 가짜가 있으니까 당연히 뒤쪽에 진짜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럼 얘는 이제 당연히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 형용사는 가까이 있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당연히 가까이 있는 명사, 즉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뭐가 될 거다? 목적격 보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은 순차적으로 가보면 돼요. 앞에 나오는 it은 굳이 해석할 필요 없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상태로 만든다. 무엇을?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되죠. 그쵸? 이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됐죠? 이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고요. 시험에는 정말 이게 과연 이런 걸 낼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뒤에서 이제 투부정사를 쓴다라는 거죠. make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데 make 다음에 가목적어 it이 보이면 그때는 뒤에 뭘 쓴다고? 투부정사를 쓴다라는 거. 이걸 이제 시험에서 냈었어요. 정말 별거 아닌데 이걸 낸 거죠. 그렇죠? 이 자리에 투부정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주로 잘 나왔던 건 요거예요. 여기 지금 that을 쓴다라는 거. 뒤에가 어떤 문장이니까?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면 that을 쓴다라는 거.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면 what 요거 있지. 그치?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많이 물어봐요.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자리가 형용사라는 거, 부사 아니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랬을 때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make it possible to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읽어두시면서 기억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 자리에 형용사라는 거 바꿔 말하면 possibly 이거 쓰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뒤에 투부정사라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니까 항상 투부정사는 앞쪽에 뭐가 나올 수 있다고? 의미상의 주어, for 플러스 명사 나올 수 있단다. 그래서 누구누구가 이런 식의 의미상의 주어가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make it possible for 명사, 투부정사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저렇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같이 기억해 주세요.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저자들인 혹은 연구원들인 되풀이해서 명확하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이렇게 보이죠? 명확하게 만듭니다. 누구에게? 그들의. 잘 봐봐. public이랑 딱 보이지? 밑에 public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앞에 뭐가 보였으니까
요게 보였으니까 이들의 책을 읽는 독자가 될 수도 있고 이들이 만든 공연을 보는 관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public은 사람들이란 뜻으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독자라든가 관객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뭘 명확히 하려고 하는 거니? Visiting the theater 에서 극장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의 목적이 아니라 entertainment는 그 즐거움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오락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보통 예능이라고도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즐거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즐거움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일 수 있다고 but 다음에 rather는 말버릇이니까 생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것? to draw lessons이니까 바로 무슨 말? 바로 여기서 lesson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으로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훈이라는 뜻일 때 무엇도 있다고 moral도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moral이 도덕적인 뜻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교훈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from the play offered on stage 이때 play는 공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offered는 과거 분사니까 제공되는 그 뜻이겠죠? on stage는 그대로 보면 되지 뭐 무대 위에서 그렇죠? 무대 위에서 제공되는 공연으로부터 교훈을 뽑아내는 것이라고 이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단순히 즐기려고 오지 마시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공연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어떤 교훈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줬다라는 거죠. 됐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는 이제 독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해책을 꺼내주세요. 독해책은 문제를 먼저 한번 풀겠습니다. 자, 어디를 풀 거냐면요. 오늘 빈칸 완성 문제 두 문제 풀 건데요. 우리 책에서 24페이지 5번하고 6번 지금 풀어주세요. 시간은 5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휴학이 없다고 원래 휴학이라고 말했는데 그 전에 또 공장에는 다음 주에 그치 원래 휴강이라고 얘기했었지. 제가 급하게 들어서 앞에 있는 거 들었거든요. 그 앞에 뭔가 좀 더 공지사항이
문제 할만하죠. 많이 복잡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 빈칸 추론이라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빈칸을 채운 난이도의 문제가 주제나 제목으로도 잘 나오니까 빈칸 추론 문제 늘 풀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답 먼저 불러드리면 5번에 3번이죠? 그쵸? 5번에 3번이고 6번은 1번. 6번은 1번이요. 그 두 스타일을 다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왼쪽은 지금 어떤 스타일이냐면 지문서에서 두 가지 상황이 제시되고 빈칸이 둘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그 다음에 옆에는 한 가지 소재를 자세히 다루면서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찾는 것. 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칠판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었죠. 그쵸? 이렇게 했었는데 빈칸 완성 문제를 볼 때 쭉 읽어가면서 대강 무슨 내용인지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가자. 그래서 주제를 찾는 게 필요하고요. 주제를 찾을 때는 당연히 여기 있는 것처럼 반복 강조되는 말, 그쵸? 반복 강조되는 말, 그 다음에 상위 개념, 그것들 위주로 일단 읽어가야죠. 이제는 해석이 어느 정도 되면 충분히 이건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파악하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가치 판단이 딱 보이는데 이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지문 속에서 나오는 긍정 혹은 부정의 무엇? 필자의 의견. 필자의 의견은 다른 말로 하면 주제가 될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생각하자. 자, 그리고 시그널에 주의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시그널 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우리 순서 삽입할 때도 여전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시그널 하면 흐름을 말해주는 단서들인데 대명사라든가 무엇이 있다? 일단 지시어, 그쵸? 대명사나 지시어는 앞에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얘네는 지금 무엇을 암시한다고? 반복됨을 암시하는 거고 반복은 곧 뭐가 될 수 있으니까 반복은 곧 키워드가 될 수 있으니까 대명사나 지시어가 보이면 가리키는 거 생각하면서 가져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대명사나 지시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또 시그널 하면 연결어 생각나시죠? 그쵸? 연결어는 문장 앞에 쓰이는 거 but이나 그 다음에 뭐 so라든가 그리고 also 이런 것들이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딱 보이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뭘 말해주는 거? 같은 흐름이냐? 아니면 다른 흐름으로 바뀌는가? 그 다음에 비슷한 것이 추가되는가? 흐름임과 그 다음에 추가의 느낌이라는 거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이제 부정어 말씀드렸었죠. 부정문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 긍정에 비해서 훨씬 더 시각적으로나 내용면에서나 강조되는 것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었죠. 그쵸? 그래서 대명사 지시의 연결어 그 다음에 부정어는 문제 유형에 관계없이 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성을 의식하며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쵸? 하나의 소재를 자세히 다루는가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가 구성을 의식하며 연결하면서 있고 즉 두 개의 문장이 계속해서 붙여져서 나온다면 뒤에 이어지는 문장 앞쪽에 but, however가 없으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붙여서 읽어간다. 그리고 선택지를 꼼꼼하게 살핀다. 무슨 얘기? 선택지 전체 해석도 중요하지만 선택지를 구성하는 단어들 하나씩 다 살피면서 단 하나라도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 오답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끔 나오는 거 있었지. 선지의 성격 있죠. 선지 중에서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서로 반대로 해석되는 게 보이면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문제를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우리가 이제 쭉 얘기를 한번 했었던 내용들이죠. 그렇죠? 문제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필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위에서 두 번째 줄까지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어디 부정어까지 필기 먼저 하고 쭉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필기해 주세요.
다 필기하셨을까요? 좋아요. 아무튼 아프지 않게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나는 더워서 반팔 입고 다닌 거지만 여러분은 꼭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선생님이 있잖아. 되게 몸에 열이 많아졌어요. 그 운동을 하고 나서. 전에는 추위도 잘 타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선생님 몸의 변화를 보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 걸렸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로 감기 안 걸린 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평소에 잘 챙기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힘들다 싶으면, 비타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보조식품 있죠. 그거 5월 달에 가정의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할인 행사 많이 하니까 엄마가 주변 다른 분들 거 선물 사러 가잖아요. 그럼 꼭 같이 따라가서 나도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드셔보시는 게 나중에 9월 이후에 효과가 있어요. 9월 이후에. 그때 막 한참 필 받아서 공부하고 싶은데 약간 힘들고 지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그런 것도 좀 막아주는 역할을 좀 해줄 거예요. 그쵸? 밥 잘 챙겨주시는 거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초콜릿이라든가 사탕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중간에 당 떨어질 때 한두 개씩 이렇게 먹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요령이 됩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우리 이제 문제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이 문제 되게 간단하죠? 그쵸? 되게 간단하니까 이렇게 가볍게 읽어가도 돼요. 이렇게 읽어도 되니까 자 보세요. When people try to control 이렇게 딱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통제하려고 할 때 혹은 그냥 컨트롤하려고 할 때 그렇게 볼까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essentially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uncontrollable 딱 보이죠.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컨트롤하려고 노력할 때 be inclined to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 말이겠죠? 그쵸?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경험한다고?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쵸? 그래서 제한하는 것 무엇을 그들이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때 액티브는 적극적인 이렇게 봐주세요. 적극적으로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나쁜 조언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일단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밑줄 그어두시고 이렇게 딱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컨트롤하라고 얘기하면 그건 나쁜 거야 라고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죠. 그쵸? 자,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거야. 가치 판단을 한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올 거야. 잘 봐야 돼. 가치 판단이 보이면 이거 나쁜 거네, 이거 좋은 거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좋거나 나쁘다고 말한 이유라든가 근거 있지. 그걸 잘 찾아내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가치 판단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 가치 판단이 왜 그러한 가치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지까지 잘 살펴봐줘야 돼. 그래서 뒤에 보니까 What they need to do. 자, 보면. 자, 그들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어떤 것은 beyond their control. 무슨 말이니? beyond의 동그라미 딱 써보세요. 여러분, beyond 무슨 말이니? beyond. 그치? 그러니까 beyond 다음에 공간이 보이거든? 혹은 구체적인 장소가 보여. 그럼 그걸 그냥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건데, beyond 다음에 추상명사가 보여. 그러면 그것의 수준을 넘어가는 거니까 그거 할 수 없는. 그렇게 봐야 돼. beyond 다음에 추상적인 명사, 추상적인 개념이 보이면 그럼 그거 못하는 거 이렇게 봐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딱 한번 적어볼까요? 잘 들어야 돼. 나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보이고 나서 자, 두 가지 형태를 잘 생각해 주세요. 그에 대한 근거라든가 이유가 제시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여기 있는 것처럼 부정적 가치 판단이 나왔으니까 뒤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도 있다고? 해결책이라든가 혹은 조언, 요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별거 아니니까 이 정도 느낌은 좀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긍정의 가치 판단이 나오잖아. 그치? 긍정의 가치 판단이 딱 나오면 그때는 요게 나오기가 애매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통 긍정의 가치 판단이 나오면 뒤쪽에 그에 대한 근거라든가 이유 이런 것들이 역시 무엇이 생략되고 because가 생략되고 나올 수 있단다. 물론 because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생략하고 많이 써져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가치 판단이 보이면 크게 이런 두 가지 패턴을 보인다라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의식하고 가야 나중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의식하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쵸? 자, 그럼 간다. 자, 그럼 이제 결국엔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쵸? 어떤 것은 통제의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날씨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겠니?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건 그냥 beyond control, 컨트롤할 수 없는 uncontrollable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beyond가 나왔잖아요. 그쵸? beyond가 나왔으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딱 적어볼까요? 아까 beyond 다음에 그냥 물리적인 공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소가 보이면 그걸 넘어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추상적인 게 나오면 그때는 그거 할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있죠. 그쵸? 그래서 beyond doubt라든가 beyond improvement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beyond description. 자, 이렇게 딱 한번 적어보시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무슨 뜻이 될까요? beyond doubt는 무슨 말이겠어? 아니, 밑에서부터 가볼까? beyond description. 무슨 얘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완전히 끔찍한 것일 수도 있어. 너무나도 좋아서 말로 표현이 안 돼. 너무 끔찍해서 말로 표현 못하겠어요. 이렇게 다 되는 거야. 그치? 둘 다 되는 거야. 둘 다 되는 거고. 얘는 이제 개선할 수 없는 최고야.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건 바꿀 수 없어. 최고야. 역시 이건 바꿀 수도 없겠는데 최악이네. 됐지? 둘 다 가능해. 그러니까 개선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 둘 다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beyond doubt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적어주세요. 얘는 확실한 뜻을 써주세요. 확실한, beyond doubt에서 의심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건 의심할 수 없는 거고 확실한 거야. 그래서 확실하다. 그랬을 때는 beyond doubt.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지문 속으로 와서요. 처음에 바로 어떤 얘기냐면 uncontrollable 한 것도 있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나오네요. 자, similar의 동그라미 줘볼까? 우리 이거 했죠? 그쵸? 어떤 의미로 우리가 했었어요? 주인공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일 때. 주인공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일 때.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같은 내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bad advice라는 게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역시 나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쵸? 그럼 뭐가 또 나쁜 거라는 거니? 앞쪽에서는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컨트롤해봐. 그거 나쁜 조언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주인공이 살짝 바뀌어서 어떤 거? 컨트롤할 수 있는데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그렇게 말하는 것도 나쁜 조언이라는 거죠. 그쵸? 감 잡을 수 있겠어? 자, 그래서 일단 보면 사람들한테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쉽게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니? 밑줄. 쉽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rather than은 쉽게잖아. 야, 그러면 여기서 바뀐다라는 것은 뭐 할 수 있다는 뜻이겠어? 야, 바꿀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됐지? 이거 볼 수 있어야 돼. 여기서 바뀐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봐줘야 맞다고? 무엇으로? controllable. 이렇게 봐줘야 맞는 거야. 바꿀 수 있는데 그냥 받아들여. 그러면 그것도 역시 나쁜 조언이 되는 겁니다. 자, 가끔은 자, 유일한 방법이야. 봐봐. 지금도 이제 뭐가 보이는 거니? 나쁘다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방법이 제시되지. 그치? 자, 바꿀 수 있는 건데 받아들이는 거 안 좋은 거야. 그럼 뭘 해줘야 돼? 바꿀 수 있으니까 액티브하게 컨트롤 해보라고. 그쵸? 자,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극적으로 컨트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쵸?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인데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면 그러면 되게 부정적인 감정, 여기 나오는 이 걱정이라든가 우울증 이런 것들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건 우리 앞에서 한번 했어요. 구문할 때 했던 거라서 기억날 거예요. 보세요. Like stress. 스트레스처럼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중간에 부사 형태가 쓰이고 C의 목적어가 뒤쪽에 대디하라는 거 이거 볼 수 있어야 돼. 그치? 타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가 보이고
뒤쪽에 목적어 이렇게 쓰는 경우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자, 봐봐. I will eat. 나는 먹을 거야. In the restaurant. 식당에서. steak. 그럼 뒤에 나온 steak가 뭐가 되는 거고? 목적어가 되는 거고. eat 다음에 in the restaurant.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를 썼다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쓰는 거죠. 출처를 가리킬 때 from this 이렇게 쓰는 거니까. 자, 그러면 앞에 나온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literally 꼭 알아두세요. 직접적으로. 건강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컨트롤과 관련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 그러면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은 격려받고 장려받아야 합니다. 뭐 하라고? 통제하라고. 그치? 통제하라고. 자, 여기 투어 포인트는 어느 정도까지 그 뜻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컨트롤하라고. 그러면 지금 지문 속에서 두 가지 상황이 제시되었고 그 중에 하나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제시되었으니까 나머지 하나 빈칸에 뭘 써줘 맞겠어? uncontrollable 여기 들어가줘야 맞겠죠. 그렇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근거를 정확하게 잘 잡아주시면 더 좋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정답장이 어떤 거냐면 1번은 안 되죠. 그쵸? 왜 안 되냐면 yield to는 뭐뭐에 굴복하다 이제 그 뜻인데요. 뭐뭐에 굴복하다 그 뜻인데 어떤 거야? within their control이니까 통제할 수 있는 거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하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줘야 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within이 아니라 이걸 무엇으로 바꿔야? 요렇게 바꾸면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단순히 yield만 보고 답으로 고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항상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선지 전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 꼭 말씀드려요. 자, 그 다음에 뭐 요거 아니죠. 뭐 면역 반응을 무시해라 뭐 그런 얘기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but to recognize. 자, 그러나 인식하는 겁니다. 언제 추가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건지. 그치? 그래서 uncontrollable한 상황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라고. 3번이 답이죠. 그쵸? 그 다음에 4번에서는 fight against X 표시. 맞서 싸우다 그 뜻인데 아니지. uncontrollable 거 있으니까 받아들이란 얘기잖아. 거기에 맞서 싸우면 안 되지. 같은 맥락으로 무엇도 안 되는 거야? 같은 맥락으로 서로 정복하려고, 이겨내려고 노력해라. 무엇을? uncontrollable 한 것을. 아니지. 그치? 그래서 답은 당연히 몇 번? 3번이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옆에 문제도 수월하니까 가볍게 한번 볼게요. 그러고 나서 우리 더 S 모의고사 이제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일단 이 문제가 지문 전체적으로는 좀 길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것도요, 많이 나왔던 전형적인 패턴이니까 이 패턴 놓치지 않고 잘 기억하도록 해주세요. 자, 여기에 딱 동그라미 쳐봐요. 뭐가 보이니? 의문문이 보이죠? 그쵸? 여러분, 그 의문문이 딱 보이면, question이 보이면, question은 뭘 던지는 거야? 즉, 키워드를 던지는 거야. 그쵸? 소재를 던지는 거고, question이 보이면 소재고, 그 다음에 question에 대한 뭐가 있겠어? 당연히 answer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question에 대한 answer가 무엇을 암시한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이 사람은 결국 물어보고자 하는 게 바로 뭐야?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다수의 생각을 바꿔놓았는가? 그게 아니라 소수가 어떻게 다수의 생각을 바꿔놓았는지 무엇을 물어본 거야? 방법을 물어본 거니까 사실은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 있죠. 그건 사실 중요한 정보가 아니죠. 빈칸을 찾는데.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나와.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dismiss는 당연히 멀리 보낸다. 그런 의미에서 무시하다는 뜻을 이제 같이 보면 되죠. 그쵸? 그래서 그 소수 집단이 힘을 많이 혹은 지위를 이제 갖지도 못하고요. 심지어는 뭐 트러블 메이커나 극단주의자나 단순히 위어드에서 이상한 사람들로 이렇게 무시당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바로 다수에게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대사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오버를 썼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수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자, 밑에 정답은 lie in 어디 있다 그 말이지. 그치? 무엇에 대한? question에 대한 answer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는 사실 뭘 봐야 돼? 요거잖아, 요거. 스타일이 키워드잖아. 즉 방식이죠, 방식.
그리고 뒤에 대놓고 요까지 딱 줬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만 보면 되는 거고. 요거 딱 보이지? 요거 다 뭘로 보면 되겠니? 여기 딱 보면 되죠? That is to say. 우리 아까 봤던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것만 보면 돼. 자, 봐봐. 다수에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는가. 이제 그것만 보면 되는데 아주 많이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은데 밑에 선지에 나오는 표현 자체가 약간 어색할 뿐이라는 거죠. 그쵸? 자, 볼게요. 자, 일단 중요한 요소는 이렇게 쭉 하면서 여기에서 뒤에 보니까 그 참정권이라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성도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건데 결국은 소수 집단이 다수의 생각을 바꿔놓은 사례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표시하면서 같이 접근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다. 저런 표시를 왜 하는 게 좋냐면 여기서부터 딱 표시하면서 내가 여기는 좀 가볍게 읽어간다. 그쵸? 어차피 구체적인 사례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딱 보이면 대놓고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약간 그 글자를 살짝 비스듬히 했죠. 대놓고 강조한다라는 거야. 일관성이 있게 했다라는 거지. 그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생각들을 쭉 변함없이 다수에게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거지. 그치? 이것도 나오잖아. 자, 적극적이며 그 다음에 체계적인 이 소수가 자신의 입장을 일관성 있게 계속 옹호하고 지원했다라는 거 보이네요. 그쵸? 자, 그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사회적인 갈등을 낳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갈등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사회적 갈등이라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갈등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에 의견의 충돌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바뀌는데 슬슬 다수 사이에도 의견의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자신이 가졌던 생각에 대한 무엇이 될 수도 있겠어?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야 저 소수가 계속해서 저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일관성 있게 쭉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진짜 뭐가 있긴 있나 봐. 진짜 뭔가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그 사기 피해가 그래서 생기는 거 아시죠? 그쵸? 야, 그 뭐지? 재작년인가 그 강북에 있는 재수생 중에 하나가 그 뭐지?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거기에 당해가지고 자기 돈 150만 원을 입금한 적이 있어요. 자기도 그런 거는 바보들이나 걸리는 거라고 생각했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에 어떻게 넘어갈까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넘어갔더래. 자꾸 전화가 여러 번 온대.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의심했는데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런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금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경찰서 가야 된다고. 자기 조퇴한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쵸? 더 재밌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뭐지? 그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불필요한 거 좀 안 하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그 자기가 뭐였더라? 그 아스날인가 팬인데 뭐지? 그런 뭐 이렇게 사이트 같은 게 있나 봐요. 의견을 공유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 뭐지? 그 자기 그 축구팀을 욕하는 글을 남겼길래 자기도 존나 욕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욕을 먹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신고해가지고 그 뭐지?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불려가야 된다고 자기 가야 된다고 갑자기 공부하다가 조퇴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일들은 공부에 불필요한 것들은 조금 자제하고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쵸? 자, 아무튼 자, 여기는 바로 뭐냐면 일관성 있게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쵸? 됐네요. 자, 그래서 그러한 변화는 종종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 집단이 converted others to its point of view 이렇게 딱 보이죠. 여러분 이거 있죠? convert가 바꾸다라는 뜻이죠. 우리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to에 딱 보세요. convert A to B. A를 B로 바꾸다. 이렇게. to는 명사 앞에 쓰이면 방향이니까 얘만 이렇게 만들어줘 봐요. A를 B로 바꾸다. 이제 감 잡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잘 들어야 돼. 그들의 생각을 누구에게? 자신들의 관점으로 향하도록 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일관성 있게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해서 다수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알겠다고요. 근데요. 왜 1번이 답이냐고요. 요 감 잡아야 돼, 이제. 그치? 만약 내가
특별한 생각이 없었지만 그냥 이게 당연해 라는 느낌을 잡았다면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뭘 가지고 볼 거냐면 get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across에 딱 적으세요. get 다음에 저렇게 물론 얘는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단순히 get 다음에 명사만 나오면 그걸 확보하다는 뜻이야. 그치? 확보하다는 뜻이지만 뒤쪽에 전치사라든가 혹은 부사의 느낌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방향을 가리킬 때 알잖아. get out 무슨 말이야? get out 나가다 그 말이지. get in 들어오다. get up 일어나다. get down 몸을 낮추다 혹은 엎드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get 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는 말들이 보이면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떤 의미? move의 느낌을 하겠잖아. 그치? 옮기다라고 생각해줘. 이동하다는 뜻도 있고 옮기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옮기다라는 뜻이니까 요거 생각나지? 그치? 요렇게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봐봐. get across는 무슨 말이겠어? 자신의 포인트를, 자신들의 그 주장의 핵심을 across하게 만든다는 뜻이지. across니까 바로 무슨 말이겠어? 가로질러서 건너가게끔. 그치? 요렇게 가로질러서 건너가게끔이야. 누구에게? 그치? 누구에게? 자신의 생각이 건너가게끔 가로질러 가게끔 만든 거잖아. 그치? 누구에게? 요게 살짝 생략된 거죠. 그래서 get across가 전달하다 적어주세요. 전달하다. 아, 전달하다는 느낌을 저렇게 썼구나. 그치? 야, 사실 전달하다 하면 요렇게 한번 볼까요? 먼저 필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전달하다는 뜻인데, 여러분 전달하다 하면 이렇게 쓰잖아. 요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쓰고,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쓰는 거냐면 이렇게도 쓰거든? 야, 근데 우리는 communicate나 convey가 더 익숙해, 젠장. 그렇잖아. get across가 훨씬 더 쉬운 단어인데 저건 망설여져. 망설여지고 communicate는 의사소통하다만 생각하면 안 돼. 전달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convey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책을 읽는 것을 끝낸다. 그러면 finish reading the book이야. 근데 그걸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지나간다. 그렇게 해서 전치사 through를 써서 be through the book, be through the book 이렇게 하면 finish reading the book과 같은 의미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거 전치사와 관련해서 쓰이는 표현들이 보이면 걔네들의 이미지를 잘 활용해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자, 하나만 더 한번 해볼까요? 전치사의 느낌을 조금만 더 한번 살려볼게요. 계속 요 얘기 나오네요. 적어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적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할까? 뒤에 요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요거 어떻게 해석할까? 그러니까 그냥 문제 풀면 아무 의미 없어. 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것을 만났을 때 얼마나 잘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더 S 모의고사도 그래서 항상 풀어보는 거잖아. 왜? 기출로만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 기출 여러 번 보는 친구들 있지. 그 친구들이 가장 안타까운 친구들이에요. 왜? 영어는 기출대로 절대 안 나와요. 그걸 활용해서 다른 게 나오니까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S모의고사를 계속 풀어보면서 새로운 문제들 그리고 평가원 수준의 문제들 계속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일산총설학원에서도 우리 S모의고사 재수형하고 같이 하거든요. 한 친구가 12월 달에 재수를 시작했어. 작년 12월에. 야, 12월에 재수를 시작했다는 건 무슨 말이니? 11월 달에 수능 보고 나서 2주 뒤에 그냥 재수 시작한 거야. 성적도 안 나왔는데. 그럼 그 친구는 정말 시험을 못 봤거나 아니면 준비가 정말 안 된 거였었죠.
그쵸?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작년 수능 성적이 영어가 5등급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지? 꾸준히 쭉 공부했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얘기하더라고요. S 모의고사를 같이 풀었거든요. 6문제 풀렸거든요. 6문제 풀렸는데 6문제 다 맞았다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대. 그냥 읽으면 답이 보인다라는 거 이제 느껴진대. 그냥 자기의 의식의 흐름대로 갔는데 이게 당연히 답이다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우리가 항상 그냥 그대로 뭐 문제를 여러 번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문장이 서로 이렇게 이어지는 의미 연결, 그 다음에 전체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걸 그 친구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확신이 생기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자,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지금 저기서 get a course라는 것을 communicate라고 외우면 안 돼. 왜 communicate라는 뜻이 생겼어? 왜 전달하는 뜻이 생겼어? 가로질러 가게 하는 거니까. 그럼 나의 생각의 포인트를 상대방이 이렇게 딱 가로질러 가게 하는 거니까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이해시킨다라는 뜻도 생기는 거야. 그치? 그럼 얘도 봐봐. 자, 저기 지금 across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가 생겼는데 얘는 그럼 뭘까? 10월이다. 그래서 days니까 낮이라고 보는다. 낮의 길이가, 밤이 아니라 낮의 길이가 drawing in 하고 있다. 무슨 말이야? draw in의 이미지를 떠올려봐. across의 이미지를 떠올려서 저걸 전달하는 뜻을 우리가 이해했잖아. draw in은 바로 무슨 말이야? draw in은. draw는 바로 무슨 말이야? draw. 끌어당기는 거지. in은 안쪽으로 그 말이지. 그러면 낮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낮이 요만큼이었는데 낮이 안쪽으로 끌어당겨지고 있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이야? 낮의 길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이지. 이제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draw in이 바로 무슨 말이야? 줄어들다. 적어주세요. 외우면 안 돼. 외우면 안 되고 왜 이게 줄어든다는 뜻인지 봐야 돼. 그럼 봐봐. 그럼 draw out은 뭐가 되겠어? draw out은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draw out은 당연히 연장하다, 확장하다는 뜻이 될 것이고 in이 쓰였으니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그렇게 되는 거니까 draw in은 줄어들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줄어들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 shorten, 그 다음에 reduce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들이 최근에 평가에서 선호하는 표현들인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쉬운 단어가 쓰인 그 전치사가 이렇게 쓰인 이런 표현들이 전치사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계속 연습할 거야. 자, 아무튼 요거 1번이 답이라는 거 보이고요. 톤 다운은 목소리를 낮추니까 안 되지. 그냥 cultivate는 바로 무슨 말이야? 그쵸? 키우다라고 생각해주세요. 키우다.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고 작물을 키우고 약간 그런 거 있지. 다수가 소수를 키운 거 아니지. 그 다음에 다수가 bring about, 가져오다. 혹은 발생시키다. 다수가 사회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죠? 그쵸? 그 다음에 소수가 다수와 협력했다. 그거 역시 아니에요. 좋아요.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 the S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3번은 네, 3건 해주세요. 3회에서 우리 그 9번하고 11번 두 문제 풀겠습니다. 3회에서 9번, 11번. 자, 시간은 6분 드리겠습니다. 9번하고 11번 지금 풀어주세요. 순서하고 삽입.
다 푸셨죠?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9번에 3번. 9번에 3번. 그리고 11번은 5번. 11번 5번이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그 순서 배열은 우리가 늘 강조를 하지만, 메뉴의 박스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A를 바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쵸? 요걸 읽고 나서 A, B, 그 다음에 C 순차적으로 읽어간다. 그래서 A를 읽으면서 서로 비슷한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확인한다. 서로 비슷한 내용이라면 A를 바로 붙일 수 있겠다. 중요한 건 여기서죠. 서로 다른 내용이면 어떻게 된다고? B나 C에 다른 내용의 시작을 암시하는 but이나 also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지라고 봐야 돼. 자, 그리고 A의 끝부분을 잘 읽으면서 A의 끝부분과 관련된 게 B나 C에 보이면 붙이면 되고 안 보이면 A가 맨 마지막이다. 아시겠죠? 이걸 B나 C까지 조금 더 꼼꼼하게 잘해주시면 돼요. 항상 중요한 건 각 덩어리의 끝부분을 잘 읽어주시고 연결성을 갖는 게 안 보이면 그게 맨 마지막이라는 걸 잘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의미와 이미지가 비슷한 것을 같이 붙여서 생각하는 습관들을 꼭 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여기 쫙 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학습하는 행위를 포함하죠. 그 다음에 세상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리에 대한 그 이해를 expand 하는 겁니다. 여러분 expand는 무슨 말? 확장하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확장한다라는 것은 있는 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바깥으로 나간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요걸 요렇게 전이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해주면 가장 잘 읽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대로 두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 바깥으로 나가서 이동하는 거, 그게 무엇이야? 전이니까. 그치? 요걸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자 보니까 이러한 여정은, 즉 교육을 통한 학습이라는 이러한 여정은 자 시작이 됩니다. 언제? 공식적인 스쿨링이니까 학교 교육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공식적인 학교 교육이 있기 오래전에 시작이 됩니다. 학교 다니기 이전에도 교육이라는 것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A는 첫 부분이 약간 애매하죠. 그쵸? 왜냐면 그 지금 맨 위의 제시문에서는 교육이 학교 가기 오래전에 시작된다라는 거였지 교육의 시작을 암시하는 거지 broadening, 뭔가 넓혀주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넓혀주는 거 되지 않나요 선생님? expand라면서요. 그쵸? 자, 근데 그래서 좀 애매한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horizon 보이지? horizon 바로 무슨 말이니? 수평선이라든가 지평선이라는 뜻도 있지만 내가 뭔가를 바라보는 시야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시야라든가 혹은 뭔가를 바라보는 거니까 관점이라는 뜻으로도 쓰여.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관점을 넓히는 것이 이렇게 나오죠. 아직은 모르겠어요. 맨에 제시문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뭘 봐줘야 돼? 뒤쪽에 끝부분을 잘 봐야죠. 그래서 이 끝부분과 관련된 게 보이면 붙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맨 마지막이다.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discovering a passion, 열정을 발견하는 것. 여기서 열정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한 큰 관심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개인적인 큰 관심 있지. 그게 열정이야. 정원아, 개인적인 큰 관심.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뭐 그림을 그리는 것이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든 혹은 planting season이니까 식물을 재배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씨앗을 심는 거니까 이런 것이든지 간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종종 originate in 무슨 말? 뭐뭐에서 유래하다, 뭐뭐에서 발생하다 그 뜻이죠. 어디에서 유래한다고? 교육적인 encounter는 바로 무슨 말이야? encounter. 우리 했지 요거 encounter. 만남이라고 봐야죠. 교육적인 만남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즉 무슨? 교육과 같이 함께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spark는 촉발하다, 발생시키다 그 뜻이죠. 연결을 촉발해 줍니다. 자, that is deeply personal and meaningful. 대단히 개인적이며 의미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연결을 촉발해 줍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최소한 뭘 봐야 되겠어? 최소한 요거 있지. 대단히 개인적이며 의미 있는 연결이 있나? 대단히 개인적이며 의미 있는 연결. 개인적이라고 그랬었어. 마치 패션처럼 개인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있는지. 그게 B나 C에 보이면 역시 붙이면 되고 아니면 맨 마지막인 거야. 근데
B나 C자 읽어보니까 있어 없어 관련된 게 없지. 그러니까 얘가 맨 마지막이다라고 감 잡아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자, B를 보니까 B 이제 뭐가 보이니? It's the gradual unfolding 이렇게 딱 보이네. 자 일단 이세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시 가리키는 게 뭔지 봐야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gradual은 바로 무슨 말이니? gradual. 좋아요. 여기에서 나온 거라고 보면 되지. 원래 grade가 등급이라는 뜻이잖아. 한 등급, 두 등급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단계적인. 그치? 단계적인 그 다음에 unfolding입니다. 여러분 unfolding은 바로 뭘까요? fold가 접는 거지. 봐봐. 항상 단어 뜻을 봤는데 연결성을 찾기가 애매해. 그러면 이미지를 같이 활용해줘. 봐봐.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하는 게 folding이지. 그치? 그러면 unfolding은 바로 무슨 말이야? 바깥으로야. 됐지? unfolding 어떻게 되는 거라고? 바깥으로야.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딱 그 펼치는 거잖아. 그러면 unfolding이 그래서 해석해 보면 요게 이제 전개 혹은 펼쳐지는 것 이렇게 딱 보는데 이걸 사실은 여기는 unfold이 무엇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활용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왜냐면 결국은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은 뭘 전달하고자 하는 거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언어 자체가 이미지라는 것을 먼저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게 쉬워요. 그쵸? 그래서 B가 맨 처음 나오는 게 맞겠지. 그치? 왜? expand, journey, 다 뭐야? unfolding. 이렇게 바깥으로. 됐죠? 자,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서가 되는 게, 즉, 요때 이시 가리키는 것은 journey가 될 거야. journey가 될 거고, 또 단서가 되는 건, 즉, 제시문 다음에 왜 맨 처음에 또 B가 와야 되냐? 얘 때문에 그렇죠. 학교와 관계없이 그 말이지. 그치? 학교에 가기 오래전부터 교육이라는 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B가 맨 처음 나오나 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쭉 보니까 학습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람이 있으며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성취감을 유발합니다. When new connections are made or skills are mastered 이렇게 보이죠.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을 때 그 말이지. 그치? 뭔가 새롭게 배우거나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그 얘기지. 새롭게 배우거나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언제? 배움이 시작되면서 혹은 교육이 시작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을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잘 들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지. 교육이 막 시작됐고 그때 새로운 것을 알게 됐지. 그러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알게 된 거니까 어떤 느낌으로 봐줘야 돼? This early feeling이라고 봐줘야지. 그치? early feeling. 감정 잡을 수 있겠지? 이러한 초기의 감정을 즉 교육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연결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서 알게 된 그러한 감정을 이렇게 좀 맞겠죠. 그래서 this가 보이면 당연히 요건 뭘 가리키는 거고 앞에 걸 가리키는 거고 앞에서 요게 와 있기 때문에 여기 early를 통해서 이제 막 시작했나 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early는 무엇과도 비슷하겠어. 초기니까 새롭게 했을 때지. 그치? 오래된 게 아니지. 그치? 오래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니? B 다음에 C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C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보이는 거야? 대놓고 나왔지. 그치? 대놓고 나왔기 때문에 B, C의 E가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단서들을 잘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옆에 11번 발표하겠습니다. 11번. 살짝 어렵습니다. 살짝 어려운데 흐름의 단절 얘기 우리가 계속 하잖아. 이거 계속 연습해야 돼. 왜냐면 알아도 이게 잘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있는데 감을 잡을 때까지 계속하면 이건 되게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야. 왜냐면 딱 보자마자 여기가 이상하네. 여기가 단절이네. 이렇게 느낌 올 때까지 해야 돼. 자, 보세요. 자, 일단 주어진 문제를 딱 살펴보면 consequently에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뜻이죠. 그럼 얘는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좋아.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서 이제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 보이고 나서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쵸?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쓰잖아. 그러면 얘가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뜻이니까
thus라든가 so 얘네들하고 이제 비슷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걸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걸 포인트로 많이 잡거든. 이걸 포인트로 많이 잡아서 이쪽이 원인이고 이쪽이 결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인과 결과의 느낌이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consequently가 나왔으니까 원인이야. 앞쪽이 뒤에는 결과야. 이렇게 잡기가 애매하다라는 거야. 자, 그냥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얘를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단절을 활용하려고 해주세요. 자, 한 가지 요령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자, 요렇게 딱 연결이 되었을 때요. 연결이 되었을 때 이쪽이 원인이고 이쪽을 결과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요거 잘 봐야 돼. 이쪽이 부정적인 내용이 보이면 부정적인 게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치? 자, 늦게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버스를 놓쳤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늦게 일어났다. 그래서 아빠가 데려다 주셨다.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니? 앞쪽에 뭔가 안 좋은 일이지만 뒤쪽에 뭐가 나오는 거야? 해결책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느낌, 긍정과 긍정, 부정과 부정이라는 느낌을 두루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애매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일단 이렇게 딱 적어봐. 아, 그러면 이쪽이 이제 뭐가 될 수도 있다고? 됐어. 그러니까 요거는 앞쪽의 원인이 긍정일 때는 어렵지 않아. 왜? 긍정은 긍정의 결과로 이어지는 거야. 그치?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긍정이야. 그럼 앞에는 긍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될 수 있겠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잘 봐야 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잖아? 그럼 앞에는 부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치?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망했다. 되냐고. 안 되잖아. 열심히 공부했다.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망했다. 이거 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연결어를 성격을 통해서 내가 활용하고 싶으면 뭘 보는 거야? 자, 여기 성격이 요렇게 되잖아. 혹은 요렇게 되잖아. 그래서 특히 어떻게 됐을 때 얘가 됐을 때 얘라는 건 쉬우니까 성격이 뒤에가 긍정이다. 그럼 앞에 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앞에 꼭 긍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요거 잘 생각해 줘. 자, 봐봐.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필수적이 됩니다. 이승 가주어,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 주어라는 거 보이지? 자, 그러면 여러 국가들이 refine하는 것이 필수적이 됩니다. 법적인 책임을 무엇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개발과 그 다음에 생성형 AI의 무슨 말이니? 적용, 응용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사용하는 것도 애플리케이션이야. 자, 그러면 뭐 할 게 필요하다고? refine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치? refine 무슨 말이니? refine. 그니까 정제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 그대로 해석해볼까? 불순물을 걸러낸다라는 것도 있지. 그러면 야 이거 정제해야 돼. 무슨 얘기야? 앞에가 당연히 어떤 거? 긍정이 나오겠어? 부정이 나오겠어? 부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왜? 야 이거 더러워. 정제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 이거 깨끗해. 정제해야 돼.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refine을 통해서 앞쪽에 그러면 부정이 나오겠다. 그거 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refine은 그러면 정제하다는 뜻도 있지만 다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듬다라고 적어보세요. 다듬다. 야 그러면 다듬는다라는 것을 잘 들어. 다듬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크게 볼까 아니면 작게 세부적으로 볼까? 그거 잘 봐야 돼. 그리고 여기 봐. 뭐가 보여? 그러니까 내가 항상 단어 그 자체 모양도 중요하다 그런 거야. fine이 무슨 말이야? fine. 좋은, 훌륭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작은, 미세한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작은 글씨 있지. 작은 글씨는 뭐라 그러니? 작은 글씨를. 적어놔, 요거는. 이렇게 얘기한다. 적어놔. fine print에서 뭐 훌륭한 글씨, 훌륭한 인쇄물 죽일 거야. 자, 작은 글씨라는 뜻도 있어. 그럼 refine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작게 디테일하게 살핀다라는 거야. 됐지? 불순물을 걸러낸다는 뜻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다 살펴보는 것. 그게 refine이라는 걸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왜?
fine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걸 요렇게 딱 한번 적어보세요. 디테일하게 살펴야 된다. 됐지? 디테일하게. 자,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건 대강의 느낌은 좀 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앞쪽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야. 근데 얘가 나오면 앞쪽에 뭐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냥 무조건 플러스가 아니라 앞쪽에 마이너스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봐야 돼. 어떤 일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요걸 이제 대충의 감을 잡고요. 밑에서 사실은 단절을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단절 생각나지? 흐름의 단절 혹은 논리의 공백이라고 하는 거 몇 가지 있었어. 대명사를 주의하면서 대상의 단절이 있는 부분, 주인공이 바뀌는 부분. 1번부터 3번까지는 child 얘기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4번에서 mother가 등장해. 그치? 그럼 요거는 주인공이 바뀌는 거야. 단절이야. 그 다음에 성격의 단절, 긍정과 부정이 있지. 그치? 성격의 단절, 그 다음에 내용의 단절, 아이 내용이 바뀌는 부분. 그 다음에 시제의 단절. 왜? 시제의 변화는, 시점의 변화는 의미 변화를 말해주니까. 이렇게 대상, 성격, 내용, 시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쭉 보면 결국은 이제 개인정보라든가 사생활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AI를 통해서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요즘 AI 존엔 솔직한 거 알죠? 한 선생님이 자기 사진을 올리면서 애들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AI한테 물어봤어. AI가 뭐라고 답한지 아니? 성형하세요. 장난 아니에요. 요즘 자기 사진을 올렸는데 그래서 성형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야. 그쵸? 자, 아무튼 나중에 AI가 우리한테 화내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이런 거 왜 물어보고 그래? AI가 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말로 막 욕하는 거야. 이런 거 왜 물어보고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을까요? 아니면 화날까요? 그쵸? 화나면서도 재밌을까요? 자, 아무튼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면 뭐 복잡한 건 없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Such national variation or the absence of a well-defined standard for implementing categorized graded data protection system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요. 자, 일단 3번까지는 그 위에 나오는 2번의 내용을 그대로 보셔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르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그러한 국가적인 그 다음에 variation은 바로 어떤 의미? variation 이제 두 가지 적어놓는다. 첫 번째 변화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 차이 적어보세요. 변화하고 차이. 그러한 국가적인 변화라든가 차이는 혹은 없는 거지. absence 뭐가 없어? 잘 정의된 기준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뭔가 분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급이 정해진 그 말이야. graded 등급이 정해진 데이터 보호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한 implement는 실행하다는 뜻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 잘 정의된 기준이 없다라는 것은 회사가 기업들이 자신만의 기준을 마련하고 가장 좋은 관행을 하려 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이야?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괜찮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실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치? 자, 기업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요. The problem is that,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여기 is에 딱 등록을 쳐보세요. 여러분, 그 비동사가 보이면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니?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앞뒤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여긴 싹 다 바로 뭐야? 문제점이잖아. 그치? 문제점이야. 문제점이고, 밑에 보니까, 여기서 race는 경쟁이라고 보면 돼. 어미디는 뭐뭐 중에서 그렇게 보면 되거든? AI 산업 경쟁에서 특정 국가들의 loosen에 밑줄, loosen. loosen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loosen? 그치, 느슨하게 하는 거죠. AI 규정을 느슨하게 할 수 있습니다. in pursuit of, 뭐뭇을 추구하여. 뭐뭇을 위해서, 그 말이지? 기술적인 혁신을 위해서 AI의 규제를 느슨하게 할 수 있으며,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시민들을 그 사생활과 개인정보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인 질서를 disrupt,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다 부정적인 문제점이지. 그치? 자, 어떤 것이 가져오는 문제점이야? 어떤 것이 가져오는 거? AI 경쟁 때문에 일부 국가들이 저런 규제를 완화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죠. 규제를 완화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야. 그치?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자, 이것은 포함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만약에 4번과 5번이 연결이라면 5번의 this가 가리키는 것이 국가들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인 거야. 그치?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뭐가 보여? distinguish between 뭐이지? 구별하는 거지. 뭘 구별하는 거야? 여기서는 당연히 AI 모델이겠죠? AI 모델을 개발한 사람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거야. 규제 완화를 통한 문제점이니? 누가 개발했는지,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구별하는 게 규제 완화를 통한 문제점이겠냐고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specify는 명시하다라는 뜻이지. 뭘 명시하는 거야? 위반의 그 유형과 환경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지. 이게 국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냐고. 규제를 완화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위반에 대한 것도 완화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근데 위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살피는 거잖아. 그치? 잘 들어야 돼.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것은 규칙을 어긴다거나 위반해도 그냥 모르는 채 넘어가겠다는 느낌인 거야. 근데 얘는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 디테일하게 다 따져보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요거는 당연히 규제 완화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다 따져보는 거니까. 그리고 구별하지. 구체적으로 다 따져보지. 그게 바로 뭐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살펴보는 거잖아. 그걸 뭐로 봐줘야 맞겠어? refine. 됐지? 그걸 refine이라고 봐줘야 맞겠지? 그치?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수월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난이도가 조금씩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들이 뒤로 갈수록 약간 수준이 올라간다. 그래서 실제로 유형을 만났을 때 조금 덜 당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제작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 좋으니까 계속해서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는 휴강이고요. 다음 주는 휴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1일 날 뵐 건데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과 동시에 육평 준비의 달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5월 달에는 정말 우리 독해력을 최대한 많이 키워갈 수 있게끔 우리 구문과 그 다음에 더 S 모의고사 본격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많이 풀어볼 거니까 다음 주 한 주 그 내신 준비 잘 하시고 관련 없으면 밀렸던 공부 잘 해주시고 우리는 5월 달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6평 때 가시적인 성적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잘 따라와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오실 때는 우리 오늘 단어 시험 요 다음 단원 있죠? 그렇죠? 다음 단원이니까 저기는 뭐 다음 주는 없는 거고 데이 9 있죠? 데이 9 거기까지 해서 우리 아까 어휘 때 했던 것까지 정리해서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물어보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는 5월 1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